안녕하십니까. 언제나 늘 감사드리는 DS 단속 주주님들. 대부분의 주주님들이 가장 많이 인정하고 계시는 크라운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토요일 영상은 좀 주로 기업 분석, 중장기적인 관점 그런 게 좀 주가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요일에 이제 공지사항도 있고, 예, 그러고 이제 좀 당장에 이제 월요일 날 장 여니까 당장에 이제 그 대응 전략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전에 제가 이 당시에 그랬잖아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결과로 나온 거거든요. 결과 나오다 보니까 이 당시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던 게 이해가 되시죠? 자, 일단은 볼게요. 2.5 종가. 여기 이탈하게 되면은요. 2.5 종가 이탈 안 하면서 반등 나오는 시나리오인데, 이게요. 제가 왜 계속 지금은 계속 왜 반등 얘기하냐면요. 예, 제가 계속 반등 얘기했잖아요, 이때. 그래서 그게 조금 애매해서 그렇지, 지금 자리가. 그러니까 이게 나오니까 좀 이게 증명이 되면서 이해되시죠? 이게 반등이 나오는 자리예요, 원래. 원래 이제 제가 보는 거는 그 여기 지지선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랑 뭐 여기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근데 여기는 2.5로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래는요, 얘네가 그 요거 살짝 이탈시킨 다음에 여기는 지켜지면서 반등이 이렇게 나왔어야 돼요. 원래는. 근데 이게 조금 제 예상 밖이었던 거고. 그래서 원래 이런 자리에서 반등이 나와야 돼요. 원래는 이게 맞단 말이에요. 딱 이제 어느 정도 반토막 나는 가격대에서 딱 이제 그 이게 반등이 나왔어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지켜지면서 원래는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근데 좀 워낙 그런 면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이탈하는 게 좀 얘네 트렌드지 않나, 얘네 특징이지 않나. 이탈을 시키면서 바닥이 나오건 반등이 나오건. 그래서 원래 여기가 좀 지켜지고 반등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탈 시켜버리고 반등 나오는 거 보세요. 뭐 아무튼, 네. 그래서 원래는 좀 이게 맞는데 좀 뭐 아무튼 개인적으로 아쉬웠고요. 자, 일단은 단기는 그때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 단기는 그래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괜찮아요. 중장기적으로는. 근데 뭐 이거는 뭐 누구나 얘기하는 거지만은, 예, 근데 이제 제가 워낙 기업 분석 비스무리한 거를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니까 안 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토요일 영상만의 매력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 자, 제가 이거를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단석이 이 중국의 배터리 기술 규제하고 미국의 탄소 중립 정책까지 이제 있단 말이에요, 관련이. 그래서 탄소 포짐하고 무슨 상관이냐. 탄소 그 배출 관련된 그 뭐 에코아이라던가 걔네가 수혜주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엮긴 엮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SAF는 이제 그 좀 폐식용유라던가 이런 것들 해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포집된 탄소통 해가지고 생산이 된 친환경 항공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탄소 포집, 그래서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대장주라던가 그런 쪽으로 좀 직접적인 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뭐 엮을 수는 있다라는 거, 충분히 환경 쪽으로든 해서. 그래서 이제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 탄소 포집 분야에 대한 투자 이어나갈 예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막 그렇게 대장주국 정도까지는 아니고, 예, 아무튼 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국 배터리 기술 규제 관련해서 단석이 무슨 상관이 있는 거냐면은, 이제 아무래도 폐배터리 관련해서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의외로 좀 많다고 그랬죠. 이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매출이 생각보다 많다라고, 이런 식으로. 뭐 물론 이거는 이기지 못하죠, 당연히. 근데 의외로 많단 말이에요. 플라스틱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배경에 이제 뭐 구리도 있을 것이고 폐배터리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 이제 그 폐배터리를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배터리 소재 기업들 대체 공급망 확보에 어려움 겪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폐배터리 관련해서 이제 뭐 단석기라던가 뭐 코스모라던가 뭐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폐배터리. 뭐 얘도 폐배터리 대장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엮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엮을 거는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당연히 대장은 이거고, 네, 단석 이미지로 이제 놓고 봤을 때 당연히 대장은 이거고, 지금. 그래서 한창 이제 보시면은 명확한 규제가 존재하고, 그래서 2% 강제로 넣어야 되죠. 네, 그거 보여드렸고, 2% 강제로 넣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그냥 비행 자체가 안 되니까. 그래서 명확한 그런 규제가 존재하고 전동화가 어려워서 고성장하는 항공 연료 분야 사업에 집중하자라고 LG화 부회장 신년사 중에 일부인데,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요, 이거를 아무래도 가장 크게 하고 있는 게 단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JC 케미칼하고 비교해서 보여드렸었죠, 저번 주 토요일에. 그래가지고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런 SAF 1갤런당 이제 이런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일본도 이제 세액공제.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그렇다 할 인센티브가 없는데, 근데 이제 그 SAF 생산량 늘리지 못하면은 수출하는 데 있어서 관세 문제라던가,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제 패신 교류 외에 다른 대안을 찾도록 정부 지원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단석이 패신 경류로 해가지고 대량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독점이거든요. 거의 독점. 그러다 보니까 뭐 물론 JC 케미칼도 한 몫을 하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장 캐파가 크기 때문에, 왜 캐파 큰지도 이제 다 말씀드렸고, 필립스 66이 이제 괜히 선택한 거 아니라고 뭐다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아무튼 간에 제가 이런 것들을 지금 쭉 왜 얘기를 하냐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진짜 최악의 상황으로 해가지고 전저점 이탈 나와봐요. 여러분들 멘붕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올 수밖에 없잖아요. 저런 그 호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2.5 종가를 못 깰 걸로 보긴 보는데, 근데 정말 막 0.01% 확률이 안 나오라는 법은 없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전저점 이탈하는 것까지 대비하라고 하는 거냐면은, 충격 완화,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충격 완화. 안 하면 다행인 거고, 전저점 이탈 안 하면 다행이에요. 다행인데, 근데 만약에 낮은 확률로 하면은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그거 충격 완화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전저점 이탈 안 할 걸로 보거든요. 여전히. 지금 얘가 여기까지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저점 이탈 안 하고 여기가 종가로 지켜지면서 바닥이 형성될 걸로 보는데, 근데 워낙 앞에 이런 움직임이라던가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것까지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탈 안 할 확률이 훨씬 높은 거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두 가지 시나리오로 준비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중장기적인 거는 똑같아요. 이거 여기서 지켜줄 걸로 저는 보고 있지 않고, 권리공매도 이후에 그렇게 막 거래일로 7거래일밖에 안 됐어요, 아직. 그래서 생형하이테크처럼 적어도 20거래일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최소가 15거래일. 그래서 권리공매도가 얘가 여기였으니까 세보자고요. 5거래일 단위로. 그래서 자, 벌써 여기 10거래일이에요. 10거래일, 15거래일, 20거래일. 그래서 좀 최소 20거래일은 돼야 되는데 아직 7거래일밖에 안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저점이 이탈이 되고 그러고 나서 자리 잡혔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얘네들도 워낙 이제 앞에서 얘네가 이탈 시켜버리고 바닥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했었던 거를 이탈을 시켜버리고 반등 나오는 마당에 어느 정도 여기 이탈할 거라고 보는 거죠, 저는. 안 하면 땡큐고요. 그거 대비해서 그래가지고 매수 이렇게 들어가라는 거고, 여기서 이제 팔고, 단기로는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팔고 여기서 매수 들어가고 분할 철저히.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은 2.5 종가 이탈하면은 잘라야 돼요. 전저점 이탈할 확률이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2.5 종가 이탈하면은 전저점 이탈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고, 근데 막 만약에 여기서 자리 잡히면은 뭐 그냥 땡큐고요. 사이에 지지선이 하나 있긴 있어요. 여기 있는데, 근데 저는 여기 깨버렸다는 거 자체가 만약에 깨지게 되면은, 얘네가 6.6 딱 하고 종가도 지지해주는 판국에 딱 이런 저점 이탈 시켜버리고, 그렇게 하는 마당에 2.5 종가가 이탈이 되면은 어느 정도 여기 지지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요 정도에서 자리 잡힐 거라는 게 제 생각이라는 거예요. 2만 원도 살짝 깨지고. 그래서 좀 적어도 마이너스 5% 여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5%가 21377이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좀 재볼게요. 그래서 이게 딱 그 마이너스 5%부터 해가지고 딱 분할. 그래서 이게 2만 원대잖아요. 그래서 2만 원 살짝 깨고 자리 잡힌다거나 전저점이 깨질 때는요. 2만 원 살짝 깨지고 아니면 뭐 2만 원 지켜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전저점이 이탈하는 시나리오, 그다음에 2.5 종가 지켜지는 시나리오는 뭐 말씀드렸고.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은 그래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나락은 절대 갈 수가 없다라는 거. 예, 아까 그런 기사 다뤄드린 거에 의해서. 그래서 일단은 뭐 물량 뺏기는 것도 그렇고 매동 제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죠. 물량 아마 뺏길 거예요. 그래서 개인한테 물량 뺏을 게 많으면은 전저점 이탈이 딱인데 일단은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얘네한테 뺏을 물량 많으면은 이탈하지 않고 여기 지켜지면서 뭐 하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래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일요일에 이제 전체적인 거 종합 정리하면서 공지사항이랑 같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크라운이었습니다.